오리지널 0세대라고 불린 애플워치를 정리하고 새로 나온 애플워치 7세대로 퀀텀 점프하게 되었어요. 거의 6년 만입니다. 크기는 45mm, 색상은 스타라이트.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 패키징 중에서 애플워치 패키징을 가장 좋아합니다. 큰 케이스를 열면 안에 워치와 밴드가 따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마치 선물 보따리를 펼치는 느낌이 들어요. 심플한 겉에 비해서 안쪽은 화려한 스트랩 디자인으로 대비된 느낌이 상당히 멋지죠. 애플워치는 커버에 씌워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빼기가 힘들었어요. 연결은 기존과 동일, 아이폰을 통해 화면을 찍어서 동기화를 시작하거나 수동 연결해서 복원 또는 신규 시계로 등록하면 되죠. 처음에 45mm는 조금 크지 않을까 고민되긴 했는데 저는 실제로 착용해보니 생각보다 적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방패 감성 느낌도 많이 나진 않았고요. 남성치곤 제 손목이 굵은 편은 아닌데 적당한데요? 하지만 크기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확인해서 구매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꼭 매장에서 실착해보세요. 그리고 41mm 화면이 기존 44mm와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41mm 화면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44mm가 컸어요. 다만 41mm에서도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어서 작은 워치를 원하던 분에겐 더 메리트가 있겠죠. 충전기는 일단 충전기 소재가 변했습니다. 이제 겉이 알루미늄으로 씌워졌어요. 기존 워치 6까지의 알루미늄 제품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충전기였죠. 그리고 USB-C로 변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죠. 단 아직까진 이 충전기만을 사용해야 되고요. 애플워치 7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충전 테스트는 다음에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불만인 건 타입C로 변하는 건 환영인데 아직 C타입 충전기가 없는 가정이 꽤 있을 텐데 아답터 주지 않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네요. 기존 USB-A 아답터를 빼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요. 색상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스타라이트는 기본적으로 기존 실버에 비해 웜톤이 섞여 있어서 컬러 매칭이 좀 고민되는 색상이 되긴 했어요. 이름을 스타라이트라고 해놓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샴페인 골드 색상과 비슷했습니다. 마침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 5S 그리고 아이폰 8 미니를 제외하고 모두 골드 관련 색상이라서 함께 보게 되면 로즈 골드에 비해서는 붉은기가 확 빠져 있고요. 아이폰 5S의 밝은 골드 색상에 가장 비슷했죠. 샴페인 골드보다 아주 더 살짝 밝은 골드 느낌이고요. 실버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실버와 샴페인 골드 사이에 있는 색상이었어요. 따라서 기존 실버에 비해서는 밴드 조합이 살짝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어 됐죠. 기존 제공 밴드는 스타라이트 색상의 스포츠 밴드 두 가지 사이즈로 제공되죠. 스포츠 밴드 계열은 하나쯤 있는 걸 추천하는 게 재질감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착용감이 편합니다. 워치가 처음인 분들은 꼭 한번 실착해보세요. 같은 스타라이트 웜톤이라서 매칭이 쉬웠어요. 가지고 있던 밴드를 대충 조합을 해보면 밀레니즘 루프는 이런 느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매칭? 워치 0세대 블랙과 사용하던 검정 아답터의 밝은 가죽 밴드 조합은 이런 느낌. 밝은 레드 계열 밴드는 이런 느낌? 알루미늄은 역시 스포티한 스타일에 매칭이 잘 되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면 역시 알루미늄 이상은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이번 워치 7 변화의 핵심은 디스플레이죠. 베젤을 1mm씩 줄이고요. 제품 공명까지 화면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곽, 컨투어라는 페이스가 이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죠. 저만 그런지 자꾸 이건 이집트 상형 문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곽 페이스는 옆에서 보면 광고처럼 정말 곡면으로 꺾인 화면이 보이네요. 생각보다 근사했습니다. AOD에서는 베젤 안쪽으로 줄어들고요. 보이면 스케일업 돼요. AOD도 넓게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모듈러 듀오는 기존 모듈에서 정보력이 많은 큰 사이즈의 컴플리케이션을 2개까지 세팅할 수 있죠. 커진 화면의 실제 체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진이나 기본 워치 페이스의 크기가 시원시원해졌고요. 특히 베젤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9세대 모델이 좁아 보이는 착시까지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화면이 커져서 이제 드디어 6년 만에 키보드가 정식 지원하게 되었죠. 물론 한글 키보드는 없습니다. 영어만 지원돼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영어 타이핑을 봤을 때는 쿼티 사이즈가 촘촘히 들어가 있어서 야 이거 타이핑 되나 걱정했는데 일단 가능은 하네요. 슬라이드 기능도 잘 되고요. 자동 맞춤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역시 오타가 꽤 생기고요. 수정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AOD가 밝아졌죠. 70% 밝아졌다는 공식 발표는 조금 믿기 힘들었지만 실제 체감을 해볼 때 상당히 잘 보이고요. 인물 사진 페이스에서는 배경을 더 어둡게 죽이고 인물을 살려놓는데요.
이때도 인물들이 생각보다 잘 보여서 만족스러운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큰 화면이 더 시너지가 되죠. 역시 시계든 폰이든 TV든 화면은 커야 제맛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고속 충전 외엔 없었습니다. 별로라고 생각했던 윤곽 워치페이스는 꽤 예뻤고요. 알루미늄의 새로운 색상들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끝.